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도 이기적일 수가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집단을 이루면 더욱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수준의 도덕과 집단 수준의 도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힘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현실주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개인과 약소 집단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라든지 또는 강대국의 양심이나 이성의 호소에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과 소수 집단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비폭력적인 강제력은 도덕적 사회를 건설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1932년에 쓰여져서 90년이 지난 21세기에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졌던 당시만 하더라도 집단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아주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자본주의 초기에서 노동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흑인들과 이민자들은 주류 집단으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를 받았고 여성조차 동등한 하나의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버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 취약계층 또는 소수 집단 또는 약소국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고, 그것은 비폭력적인 강제력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1세기는 과거와 비교해서 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이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지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시민사회도 많이 성장해서 이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시민을 지킬 수 있는 또 큰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또 정보를 생산해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버가 말했듯이 이 도덕적인 개인과 이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구분이 상당히 그 의미가 퇴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니버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각종 사회 문제와 인권 탄압을 저지할 수 있는 이 도덕적인 사회 건설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얀마에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같은 국가연합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러한 나라에서 그 비토를 행사하게 되면 아무런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구도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죠. 결국 국가 간의 연합을 가지고 국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UN과 같이 국가 간의 연합의 일종의 하나의 대안적인 기구로서 국제 시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도 우리 시민 단체들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유나이티드 시티즌스와 같이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시민 단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새로운 기구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니버는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규범을 제안을 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국제시민이라고 하는 또 기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또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사회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지역에 두는 것을 또 반대하는 이와 같은 집단 갈등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는데요. 또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민주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가 이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현 시대는 이 개인주의가 아주 극도로 심화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또 자식이 자신만의 생활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개인주의가 아주 심화된 상황에서 공동체를 복원을 하고 공공선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이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버가 1930년대 초에 이 책을 쓸 때는 집단의 권력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공공선을 실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라이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